자, 시 3편 딱 하고 시작. 시 3편 하고 시작. 어려운 시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 3편 한 번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소설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소설이 어렵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소설의 체크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일찍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못 위에 잠. 이 시는 좀 울림이 좀 있는 시예요. 갈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못입니다. 못.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이런 거. 여기 못 이렇게. 여기 이제 제비집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죠? 못. 가자. 저 지붕 아래 제비집이 너무도 작아서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엄마 제비, 그치? 제비집 얘기야.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밑줄. 못 하나가, 제비집 옆에 못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다 적어보자. 위태로운 삶.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내신에서 모르는 시가 나올 땐 저렇게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중딩이니까 이 시에 대해서 알아가보자 라는 게 선생님의 의도인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내신 수업이야. 위태로운 삶 이런 거. 자, 그 못이 아니었다면 가로 묶어봐. 그부터 아빌은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자, 가로 닫아보자. 자, 거기에서 못 위에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바로 아빠 제비가. 됐지? 아빠 제비가 못 위에서 밤을 보냄. 거기다 적어볼까? 아빠 제비예요. 이렇게 못 위에서 밤을 보내요. 못 위에 앉아서 밤새 졸고 있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자, 눈이 뜨겁도록 물결 한번 치면, 눈이 뜨겁도록, 거기다 뭐라고 할까? 불쌍하잖아, 그치? 그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연민. 그렇지.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대상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럼 무조건 기본적으로 연민이 먼저 떠올라야 돼. 알겠지? 연민. 종암동 버스 정류장. 자, 종암동 네모 잡으세요. 여기서부터 회상이에요. 회상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과거 얘기가 나오겠지, 그지? 자, 종암동. 요거 우리가 네모 쳤을 때 왜 네모 쳤냐면, 가끔 뭘 묻냐면, 자, 구체적 지명이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자신의 이제 과거를 돌아봅니다. 흙바람은 불어오고, 흙바람 긍정일까 부정일까? 한번 생각해봐. 부정이겠죠? 거세다 이미지잖아, 그치? 부정. 흙바람 세모. 흙바람 불어올 때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치? 자, 한 사내가, 사내 동그라미 대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 아빠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린 시절 아버지라고 적어봐. 한 사내, 어린 시절 아버지.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여자 동그라미? 엄마겠죠? 그 엄마 어떠니? 창백해요. 그래서 창백하다 물결. 엄마가 창백해 보니까 달도 창백해 보여요. 밑에 창백해던가요? 물결 잡아. 요 두 줄 묶어봐.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고단한 삶이라고 적어보세요. 고단한 삶. 그러니까 일하기 힘든 거죠.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자,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달빛을 왜 좀 더 바라봤을까? 자, 거기다 적어볼까? 뭐라고 적어주냐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내의 마음을 오늘은 알 것 같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연민.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인데 자기가 어떤 경제적 도움을 못 주니까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달빛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실업 세모. 그러니까 아빠는 직업이 없어요. 자,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들어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자, 요거 우리가 가로 묶어봐. 짓는 대신 그런 듯한 집 한 채라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할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사내의 욕망이겠죠. 사내의 욕망입니다.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사내의 욕망,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자, 흙바람 세모. 돌아오는 길 희비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자, 오른쪽에다 이건 어떤 현실? 긍정현실, 부정현실. 부정현실이잖아요. 좁잖아. 갖다 적어봐. 어려운 현실. 자, 늘부터 가로 묶어. 끝까지 가로 묶어주세요.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옆에다가 살펴. 뭐라고 할래?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렇지. 가장으로서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하나.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뒤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오는 거야? 이렇게. 이 꾸벅거림. 이해가죠? 이 꾸벅거림을 기억하는 거죠.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하나. 그 위에 참. 그래서 오른쪽에 적어보자. 힘겨운 아버지의 삶이라고 적어봐. 힘겨운 아버지의 삶. 마지막. 제일 마지막. 힘겨운 아버지의 삶.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느낌 잡아주시면 돼요. 팁 하나 드리면, 자,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늘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두 번째, 이분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게 고단한 삶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움, 가난, 고단한 삶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을 해요. 자, 이것이 모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움, 그 다음에 가난. 자, 요거는 우리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제 한번 볼게요. 유년 시절 초라했던 아버지의 삶과 자, 그에 대한 연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됐죠? 힘들게 산 사람한테 무조건 연민이라고 했어. 자, 다른 거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해와 감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시는 현재 시점에서 발견한 아비제비와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을 병치라는 표현을 써요. 병치는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이에요. 병치, 나란히 놓다. 병치시켜서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끼 제비들만으로도 가득 차는 작은 둥지를 감싸고 간신히 잠이 든 어미 제비의 옆에서 지붕 아래 벽 어딘가에 박혀있는 못 하나에 의지하여 밤을 보내는 아비 제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화자는 과거의 한 장면을 뭐하게 된다? 회상하게 된다. 그 장면에는 종암동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아내를 마중하는 한 사내와 아이들이 등장하고 오랜 실직 생활로 아내에게 미안함을 감출 길 없는, 그치? 미안함을 감출 길 없는 사내는 창백하리만큼 피곤해 지친 아내에게 다가서지도 못하고 골목길에서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식구들의 한 걸음 뒤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 미안해서. 화자는 그때 꾸벅거리던 아버지의 모습과 현실의 아비제비의 모습에서 유사성을 느끼고, 그러니까 비슷함을 느끼는 거예요.
유사성을 느끼고 이를 연관시켜 한 편의 시로 그려낸 것이다. 이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시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전달한다. 창백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달빛을 창백하게 느끼는 점이나 아버지가 지녔을 미안할 마음을 쉽사리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낸 것. 그리고 그러한 누구의 삶? 아버지의 삶을 못 위의 잠으로 표현했다. 자, 1번 갑니다. 이 시에서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공간 어디야? 사내가 있는 공간? 버스 정류장. 자, 2번. 이 시는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쓰세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자. 자,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자 정서 나와 안 나와? 크게 안 나오죠. 나는 슬퍼요, 그리워요, 어때요? 이런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그립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민.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한 장 넘겨요. 혹시 나뭇잎, 연탄 한 장 했니? 안 했지. 그치? 자, 나뭇잎 하나 볼게요. 나뭇잎 하나. 자, 요거 한번 읽어봐. 그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나뭇잎 하나 한번 읽어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읽어봐. 자, 다 읽었니?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 내가 질문 던질게. 칠판 봐봐. 요거 부조리 현실이니? 일제 얘기야? 아니지. 분단 전쟁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그치? 가난도 아니고, 맞아요? 그치? 자, 그럼 얘 아웃. 그럼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이거 이별 얘기니? 이별해서 얘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 그것도 아니지. 그러면 시의 주제는 요걸로 끝나는 거. 알겠지? 성찰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끌로 갈 거예요. 자, 가자.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자, 자연물의 속성이나 자연의 섭리, 질서. 자, 이런 것과 자, 인생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요. 자, 교훈성을 주는 거예요. 이 교훈성이 바로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적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쌤이 적었듯이 시의 앞부분에는 이 녀석들이 나오고, 자, 뒷부분에는 우리가 사실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런 깨달음으로 갑니다. 자, 쭉 적어봐. 나중엔 좀, 그것도 적어줄까?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적어줄게. 보너스. 원래 이런 거 잘 안 적어주는데, 고등 때 적어주는데, 주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 바로 순리의 삶. 그래서 순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리의 삶.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바로 정신적 가치 추구. 자, 순리대로의 삶, 정신적 가치 추구.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특히 이 순리대로의 삶을 선생님이 되게 크게 잡은 거예요.
순리대로의 삶은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다든가 자연의 섭리를 통한 어떤 깨달음, 자,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 아주 많아. 자, 그리고 나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때 이 정신적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욕적 가치예요. 무신무욕. 정말 많아요. 무신무욕. 이게 아주 중요해. 순리대로의 삶, 정신적 가치 추구. 특히 무신무욕이라는 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 욕심이 없는 거. 자, 요거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자, 볼게요. 자, 큰악산 골짜기가 온통 연녹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연녹색 V표. 우리가 색채어 나오면 나 V표 치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실록이 우거졌을 때, 언제? 여름이야? 나는 그곳을 지나가면 나 동그라미. 자, 밑줄 쳐. 물결 쳐. 몰랐었다, 물결.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V표.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독으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에,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언제야? 가을이야. 그곳을 거니면서 나는 물결쳐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언제? 겨울이야.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자, 요거 우리 네모 한번 쳐봐. 제목과 일치하죠?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밑줄. 얘가 바로 성찰의 계기야. 거기다 적어봐. 성찰의 계기. 요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성찰시는요, 성찰 전이 있고요, 성찰 후가 있어요. 이 후에서 깨달음이 나오거든요. 깨달음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성찰의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성찰의 계기가 바로 나뭇잎 하나입니다. 봄에도 몰랐고 여름에도 몰랐고, 그쵸? 근데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나뭇잎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자, 가보자.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 자, 이거 뭐죠? 생성이라고 적어봐. 오른쪽에다가 생성. 그렇지? 적었어? 거기 우리가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 거기다가 생성.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여름 사는 거예요.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서 그 많은 나뭇잎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른쪽에 소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순리대로의 삶인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자, 생성과 소멸에 대한 깨달음이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자연의 순리대로의 삶입니다. 즉,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인생에 대한 깨달음인 거죠. 태어나서 쭉 자라고 모여서 살고 마지막엔 죽는 거, 소멸하는 건 누구나 그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그게 주요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 깨달음입니다. 마지막 년이 깨달음이에요. 마지막 년 이렇게 묶어봐. 마지막 년 이렇게 묶어봐. 자연의 섭리. 이렇게. 얘가 바로 뭐다? 깨달음. 깨달음. 자, 됐습니다. 이해와 감상 넘어갈게요. 이 시는 나뭇잎 하나에서 생성과 소멸에 대해 깨달은 바를 인간의 삶에 적용시켜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것이 인간을 둘러싼 모든 우주의 원리임을 깨닫게 되는 작품이다. 이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시기가 중요한데, 여름이 되어 실록이 우거져 나뭇잎이 만발해 있을 때나, 가을이 되어 주황색 단풍이 만발하고 길가에 나뭇잎이 무수히 떨어져 화자의 주변에 나뭇잎이 많이 있을 때에는 나뭇잎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 화자가 나뭇잎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겨울이 되어 앙상한 나뭇가지에 나뭇잎 하나만 남아있는 나무에서다. 구성상으로는 1년부터 3년까지는 여름, 가을, 겨울에
자, 계절의 변화 따라 제시되고 있으며 강연에서는 계절적 특징을 시각적 이미지, 거기 색채어들이 막 있었잖아, 그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했다. 자, 확인 문제. 이 시에서 실록, 단풍, 눈발과 같은 시어가 공통적으로 갖는 기능, 거기다 적어보자. 계절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 자, 그 다음 2번. 이 시의 화자가 나뭇잎을 인식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 자, 적어야지.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이게 계기야. 이걸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야.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연탄 한 장입니다. 안도현. 자, 이것도 시가 부조리한 시대연신 아니고 이별 아니고 성찰 깨달음 시예요. 자, 시간 드릴게요. 읽어봐. 자, 시작. 이 시 참 예쁜 시야. 덥구나 녀석들. 자, 됐어. 가보자. 연탄 한 장. 연탄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쵸? 어떤 연탄의 어떤 속성을 통해서 방금 정해줬던 뭐예요? 연탄의 속성을 통해. 이건 물론 자연물은 아니야. 사물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위에다 이렇게 적어볼까? 사물이라는 건 종류가 두 개야. 사물은 이걸 다 묶어서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물과 사물이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시에서는 자연물도 사물에 들어가. 알겠지? 자, 여기서 인공물인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 아까 쌤이 사물로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관련 지어서 사물의 속성을 통해서 자,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의 속성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인생에 대한 깨달음. 가자.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삼동그라미 밑에다 인생이라고 적어보자. 인생.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자, 연탄 한 장 되는 것. 자, 연탄 한 장 가로 묶어봐. 자, 불러드릴게요. 적어봐. 희생하는 삶을 사는 존재. 희생하는 삶을 사는 존재. 희생하는 삶을 사는 존재. 희생하는 삶을 사는 존재. 됐지? 자, 누구에게 희생하는 거. 방구는 이제 온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온돌들이 선득은 이제 서늘해지는 이런 뜻이야. 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가로 묶어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가로 닫아. 자, 그럼 무슨 뜻이야?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자, 적어볼게요.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자, 부릉부릉 부이표.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이거 의미 한번 볼까요? 즉, 따스함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전하기 위해
고단함을 감수하는 모습. 이렇게 따스함을 전하기 위해 자, 고단함을 감수하는 모습이다. 따스함을 전하기 위해 고단함을 감수하는 모습. 연탄이 뭔지는 알죠? 그쵸? 연탄이 뭔지 알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뜨거워지는 것 V표. 자, 이게 뭐예요? 타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적어보자. 타인에 대한 희생적 사랑, 희생적 사랑.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나 동그라미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옆에다가 살펴보세요. 거기다 적어보자.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했어. 연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거조차 못했대. 적어봐. 자,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이에요. 난 정말 이기적이었어 라는 얘기지.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나 보다. 자,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자, 됐죠? 자, 그다음. 생각하면 삶이란 인생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자, 밑에 적어봐. 희생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탄 있잖아요. 연탄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연탄이 이게 막 불에 타가지고 따뜻해지잖아. 그럼 그 연탄이 이제 그 살색이 돼요. 살색. 보통 살색, 살구색. 이게 낫겠다. 그치? 살구색이 돼서 바깥에 버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거를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그걸 막 발로 밟아요. 발로 밟아서 눈 내리면 미끄럽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그 밟은 그 연탄재를 뿌립니다. 안 미끄럽게. 거기까지거든요. 우리 집에 연탄 장사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연탄 장사를 해서 가끔 선생님이 연탄 배달 갔었어요. 연탄 배달 갈 때 새끼줄이거나 아니면 나이롱줄 있어요. 그 연탄 두 개를 옛날 생각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구멍이 막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도 구멍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새끼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잘해야지. 가운데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막 깨지거든요. 그럼 이게 들고 가가지고 이거 배달했었어. 어느 집에 연탄 2개 혹은 4개 이렇게 배달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리어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연탄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연탄 많이 갈았지. 이거 뭐냐면 연탄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이 있잖아, 그치? 근데 보통 요렇게 하면 밑에가 원래는 얘가 이제 불씨가 있으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놔요. 그럼 이게 쭉 올리잖아, 그치? 쭉 올리잖아. 그러면 얘가 완전히 다 타지. 그럼 얘의 열로 이제 방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럼 얘도 타게 될 거잖아, 어느 정도. 그치? 그렇다면 얘를 빼. 그럼 얘는 이제 살구색이 되고, 그럼 얘가 밑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새 연탄을 위에다 놓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 다 탈 때가 있어요. 그럼 얘가 불씨가 안 되면 그때 사용하는 게 번개탄이야. 번개탄 들어봤지? 근데 번개탄이 좀 요즘에 좀 안 좋은 그런 걸로 사용되잖아요. 차 안에서 번개탄 띄워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번개탄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면 얘가 불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개탄 이렇게 하죠. 번개탄 뭐 이렇게 사가지고. 근데 이게 막 구멍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연탄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씨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불로 옮겨 붙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도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 이 구멍이 정확하게 맞아야만이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불을 나게 하는 건데, 이게 구멍이 안 맞잖아.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맞으면, 이 불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불 딱 끄면 연기 확 나오죠.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면 불이 꺼지잖아. 그럼 거기서 연기만 나오는 거야. 그게 연탄가스야. 그래서 고통 없이 죽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달동네 살 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적게는 뭐 한 달에 한 두어 번은 앰뷸런스가 들어왔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는 상황에서 숨 쉬잖아요. 그러면서 뇌가 정지되는 거야.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일가족이 막 연탄가스 마시고 막 다 죽고 막. 진짜 많았어. 선생님 한번 옛날에 얘기했을걸? 어제 재밌게 놀고 나서 다음날 또 놀려고 가서 누구야 놀자 막 이렇게 하잖아? 없어. 대답이 없어. 그럼 자나? 그러다 보면 앰뷸런스가 잠시 후에 와서 거기 있는, 그러니까 어제 나랑 놀았던 아이가 연탄가스로 의식을 잃어버린 일이 되게 많아. 그래서 늘 확인해야 했었어. 늘 확인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맞벌이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가 연탄 장수 안 할 때. 맞벌이니까 이게 좀만 잘못되면 일가족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일가족이. 근데 만약에 침대 위에서 살 때는 좀 달라져. 그래서 의외로 연탄가스가 노출이 됐는데, 좀 산 사람들은 침대 위에서 산 사람들이야. 왜냐면 이게 무거우니까 아래로 깔리잖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늘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던. 그래서 늘 아버지가 확인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 되게 많고요. 아니면 깨어나더라도 그냥 지능이 완전히 그냥 뇌사라서 뇌가 멈춰서 막 바보가 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 그래서 늘 이제 이 연탄 보일러를 늘 이제 기름 보일러에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지금 뭐 주택이나 아파트 요 동네 아마 연탄 보일러 쓰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하나 이 작은 거 하나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생존인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연탄 하나 잘못 갈아도 다 죽어요. 우린 평소에 연탄 갈 일이 없는데. 그리고 돈이 없어서 연탄을 못 사잖아요. 그럼 얼어 죽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도시 정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됐었으니까 갑자기 비라도 많이 오면 그냥 집이 사라져요. 물에 덮여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생존의 하루하루였지. 의외로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국어 강사나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연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연탄이라는 존재를 아는데 그걸 직접 갈아보거나 이런 사람은 몇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으깨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직접 맨날 그걸 으깼거든요. 그리고 눈싸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연탄을 이만큼 뜯습니다. 눈을 거기다 이렇게. 야, 그러면 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연탄이 들어있는 거야. 그거 맞으면요 아파요. 아픕니다. 그거 가지고 막 노는 거야. 연탄이 눈이 되게 잘 붙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좀만 굴려도 이만해져요. 그래서 이걸로 막 눈사람 만들고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어릴 적. 근데 이제 내 나이 정도 돼야 우리가 배우는 시들은 다 옛날 시들이잖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뭐 독재 이런까지는 뭐 크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선생님은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독재 시대를 겪었으니까. 겪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저항도 하고 그랬던 세대니까 할 수 있지만, 젊은 선생님들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이런 거 그냥 피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누군가의 삶은 다 드라마고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으나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자, 갈게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가치가 있어.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로 몰랐었네. 나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오른쪽에다 화살표. 연탄의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이라고 적어볼까요? 또 다른 사랑의 실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몰랐었네 라고 돼 있잖아. 몰랐었네 밑줄 잡고요. 거기다가 반성이라고 적어. 반성. 그 마지막 뭘로 끝났어? 서술어로 안 끝나고 이따위로 끝났지. 그치? 무슨 법? 원래 서술어로 끝나야 되는데 몰랐었네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뒤로 넘겼어. 어순이 바뀌었어. 이걸 아까 우리 배웠지. 도치. 그래서 적어. 도치법이라고 적어. 오른쪽에다가. 도치법. 도치법이라고 적어. 도치법. 자, 됐어. 자, 핵심 정리 갈게요. 자, 주제. 연탄의 자기희생적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반성합니다. 밑줄 쳐.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반성합니다. 오른쪽에다가 성찰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와 감상 가죠. 이 시는 연탄의 특성을 인간의 삶에 비유하여 어떠한 삶이 바람직한가를 제시한 작품이다. 연탄은 자신을 태워서 타인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 타고 난 후에도 겨울날 빙판길에 뿌려지는 재가 되어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 그러므로 연탄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다. 여러분들 안도현 씨 배웠을걸? 다른 이제 연탄이라는 시에서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학교에서 이거 배웠니? 혹시 돼지고기 한 근 끊어가지고 그거 안도현 씨야. 이 형은 대단한 형이야. 시 진짜 잘 써. 술도 잘 마셔. 한태수님하고 친했던. 술 잘 마시고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 하면서 시를 이렇게 쓰는 안도현. 선생님하고 이제 한때 자주 술 마시러 다니고 얘기하고 그랬던. 자, 그 다음 뭘까요? 자, 그러므로 연탄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1년에서 화자는 삶이란 나 아닌 그누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화자가 생각하는 삶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연탄처럼 살아야 돼, 그 얘기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연에서 이어지는데 겨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연탄차가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라 말한다. 그 이유는 연탄차가 가난한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는 제 몸을 태워서 방을 덮이고 밥과 국물을 따뜻하게 하는 연탄의 역할에서 온몸으로 하는 사랑을 발견한다. 하지만 자신은 한 덩이 재로 남는 것이 두려워 연탄불을 태우는 두려워 연탄과 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잘 채워놓고 있지 지금? 반성한다. 3, 4연에서는 온몸을 불태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산산이 으깨져 겨울날 빙판길을 뿌리는 연탄을 말하고 있다. 밑에 줄 마지막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넘기세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1, 2, 3번 한번 풀어볼래? 1, 2, 3번 다 어려워요. 다 난이도 있어요. 이거 1, 2, 3번 한번 풀어봐. 먼저 풀기 전에 4, 5번 나랑 같이 해보자. 이 시에서 연탄의 의미와 기능을 서술하세요. 자, 거기다 적어보세요. 자, 1번 4번 자 적으면서 자 의미 파악해 봅시다. 연탄의 의미 자 총 2개 적을 거예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현, 실천. 실천. 자, 2번. 자, 이기적인 삶의 반성. 이렇게. 자, 5번 볼게요. 5번. 기억이 의미하는 바. 자, 기억이 뭐냐면 나를 산산이 으깨는 것.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딱 하나만 하면 되겠다. 희생이라는 말만 쓰면 되겠네요. 자, 1, 2, 3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시작. 자, 같이 볼까요? 1번. 이 시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2번이에요. 일상적인 소재. 뭐지? 연탄. 그치? 성찰이니까. 그래서 가치를 찾아 독자를 일깨우다. 일깨우다 밑줄 쳐봐. 거기다 세 글자 뭐라고 쓸래? 깨달음. 그렇지. 일상적인 소재. 저런 거 우린 연탄, 사물, 깨달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니까 이연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 뭐지? 부끄러움 잡아줘야 돼. 그치? 반성이지. 그러니까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오른쪽 끝에 부끄럽다 이렇게 마무리돼야죠. 이게 바로 이제 반성, 성찰 보시면 됩니다. 3번에 다음 중 이연과 유사한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 자, 이연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연의 선득선득, 뭐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중간쯤에 뭐 있어? 뜨거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즉 서늘한데 뜨거워져.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건 정답은 2번이에요. 젊은 아버지의 서늘함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